네, 우선 시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HTS가 올라왔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 S&P 500도 마이너스 0.95. 하여튼간 많이 빠졌어. 유럽 증시도 빠지고 아시아 증시도 좀 약 빠진 게 있네, 그치? 중국은 올라왔는데 홍콩하고. 여하튼간에 지금은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좀 볼까요? 나스닥. 그치? 나스닥 캔들 자체가 내린 캔들 났어. 그리고 또 롱바디 블랙 캔들로 해가지고 내린 캔들 나가지고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보이죠? 한눈에 보이는 게 채권금리가 올라갔어. 유가도 살짝 반등해줬고, 다우도 빠졌고, S&P 500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지고, 너셀도 빠지고, 하여튼 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미국 증시는 폭락장이에요. 그래서 하락 종목 개수가 엄청 많죠. 2292개, 상승 종목 개수가 뭐 868개인데 800개 정도면 거의 폭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번 시간에 뭐 증권 시황은 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좀 이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그 방송 제목에도 남겨놓았는데 그 인도에서 금리 인하했어요. 요 인도에서 금리 인하한 거 이야기하고 우선 뭐 유럽도 최근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유럽도 금리 인하고 또 어디도 인하했죠? 영국도 금리 인하했잖아. 네, 유럽 증시가 2025년 2월 9일 기준으로 한 주를 마감하며 하락했지만 주간으로는 이제 상승했죠. 근데 유럽은 그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은 이게 미국의 나스닥은 이렇게 행보잖아, 그치? 근데 유로스톡을 보시게 되면은 빠지긴 빠졌지. 근데 많이 올라왔어. 근데 요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영국 중앙은행 BOE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2월 8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00% 그래서 25bp를 인하했다. 야, 근데 영국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한국은 지금 3%대 아니에요?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 1.5에서 0.75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 금리 인하 자체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긍정적이지만 영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준다. 하여튼간 이래서 이제 요새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유럽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유럽 중앙은행 ECB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도 고용이 좀 부진한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미국도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원래는 지금 6월 달로 한다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라서 혹시 나빠지면 미국 경제도 나빠지면 미국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영국도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가 워낙 그 주가 저기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인도 중앙은행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한를 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2월 7일 기준금리인 레포 금리를 높다 야.
6.50%에서 6.25% 25bp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되게 높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죠.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도 중앙은행은 6.50이야. 물론 뭐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레포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로 활용되긴 하죠.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레포 금리이죠. 이 용어가 좀 낯설긴 할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포 금리는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 유동성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또는 긴축을 조정하는 주요 정책 도구로 쓰입니다. 역레포는 반대의 개념인 거고.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 유동성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럴 때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 보통 그게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죠. 인도 중앙은행은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계속 올리다가. 최근 몇 년간 금리를 동결해 왔던 인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틈을 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유럽 중앙은행, 네, BOE,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 금리 인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올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 그 금리 인하하는 그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같아.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인도 경제의 성장 둔화, 그렇죠? 성장 둔화가 있어. 금리 인하할 때는 이제 성장이 둔화될 때 금리 인하하잖아요. 성장이 좋으면은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할 때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게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지 뭐.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정도인 거지. 인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8에서 5.2로 좀 떨어졌네. 인도는 이제 인도의 중앙은행 목표치는 4%를 이지만 인도 중앙은행의 허용 한도 이하이므로 왜냐하면 5.2니까 인도 중앙은행 허용 한도가 6%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인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인도 경제 성장률이 2024년 3분기 5.4%로 둔화될 것 같다. 5.4%. 5.4%도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높아. 중국도 5%대죠. 4%대에서 5%대. 이는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로 인도의 경제 확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5년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을 6.7%로 예상하며 따라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니프티 금리 인하 발표 후 0.5%포인트 0.5% 하락했다는 거.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번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인도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도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가 금리 인하했다는 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했고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했고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ECB는 ECB라고 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영국은 BOE라고 하고. 여하튼간에 BOE 영국 중앙은행은 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경제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하고 영국하고 인도하고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는 경제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금리 인하가 무조건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둔화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근데 워낙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제가 방송에서 GDP 관점이 아니라 유럽은 소득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GDP는 아시다시피 GDP는 뭐냐면 생산 관점이에요. 국내 총생산이라자. 이건 생산 관점이고 근데 생산은 기업의 관점이다. 기업. 근데 유럽은 GDP 관점이 아니라 유럽은 소득 관점이에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 실질 임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너무 높은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 한국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그 지수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는 유럽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죠?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소득 월급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저기 소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유럽은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여하튼간에 한국은 뭐 GDP 관점이죠. 근데 GDP 관점이 중요하진 않죠. GDP는 너무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소득 관점이죠. 소득. 봉급 월급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시대 유감. GDP는 시대 유감의 용어입니다. 한 시대가 지난 뭐 GDP는 그렇게까지 제가 그 주식 분석할 때 지수 분석할 때 그렇게까지 뭐 메인 포인트는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GDP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GDP 관점도 있어요. 있기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세요. 소득 관점하고 생산 관점. 생산은 실질 금리, 아니 실질 금리가 실질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월급 상승률 그걸 보시면 돼요. 소득 그리고 생산은 GDP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소득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GDP는 두 번째.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GDP로 보시게 되면은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경제 공부하실 때 GDP로 공부하셨다가
이게 주식 지수하고는 안 맞으니까는 예, 경제가 그냥 이론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 접근하신 거고 경제를 잘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소득 관점으로 보시면은 아세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소득이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관점이죠, 소득 관점. 여하튼간에 뭐 이번 시간에는 요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인도 금리 인하했다는 거 대부분 요 관점만 좀 이야기할게요. 요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